예. 윤미향 의원의 갈비값은 누구 돈으로 냈을까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 그의 공소장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윤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천대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1년 동안 환경부가 어떻게 행정을 해왔고 정책을 펴왔는지 질책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 분야 국감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신 것처럼 오늘 윤미향 의원의 발언, 국감장 환노위 얘기 잠시 들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전주의 의원의 실에 따르면 공소장 내용 가운데 사적으로 갈비집, 발 마사지샵, 속도 위반 과태료까지 사적 유용을 했다. 뭐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그 8개 혐의만 언론에 보도됐는데 아마 이제 공소장의 그 전문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그 혐의가 이제 그 8개 중에 그 중에 그 횡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고 아마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은 본인 이게 그 돈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원금 계좌가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변명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야말로 이게 가장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개인 계좌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이게 계좌가 섞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변명을 해도 전혀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횡령보다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이게 재질이 안 좋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이제 그 피해자입니다. 일반 이게 뭐 기업들 돈 이거 횡령하고 틀려요. 피해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고 그 중에는 이제 그 치매 증세가 있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준사기죄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히 만행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돈을 횡령해 먹습니까? 이게 재질이 첫째 아주 안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이게 그 국민적인 기부금 이런 걸 이게 그 횡령을 하면 앞으로 이게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부 용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낸 돈이 과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일까? 이러면 이게 액이 줄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공적으로 아주 이게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 아마 이제 그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상당히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뭐 과태료도 있고 갈비집도 있고 아까 자막에도 잠시 지나갔는데 요가 강사비까지 사적 유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해명이었고요. 오늘도 이 공소장 내용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윤미향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 해명 내용을 장혜찬 평론가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 회계 처리를 했다. 일부 개인적 용도 지출은 본인의 개인 자금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이게 개인 자금 출처인지 아니면 정대협의 공금 출처인지는 충분히 따져봐서 공소장을 작성했을 거라고 우선은 검찰 측 공소장에 조금 더 신뢰성을 부여해주고 싶고요. 갈비집 26만 원, 뭐 발 마사지, 속도 위반 과태료, 심지어는 종합소득세 납부, 뭐 딸에게 어떤 용도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 가까이 보내준 것 등이 어떻게 공적 업무나 복리후생 비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제명 절차를 통해서 무소속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서 당 지도부에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퇴를 했고요.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 이상직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여전히 무소속인 상태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함께 행사장에 등장하는 등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게 놔두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는 180석의 거대 집권 여당이라면 적어도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은 앞장서서 제명안 올리겠다, 우리도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윤미향 의원에게 어떤 상식적인 대응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지 않고요. 다만 이분이 계속 국정감사 참여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상식의 눈높이를 조금 회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윤미향 의원의 해명에도 야권에서는 일제히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과거 목소리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리대표도 나갔습니다.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를 이용해 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시리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의원님. 네. 야권에서는 제명 절차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렇다. 일단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겁니까? 일단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379일 만에 알게 됐을까요? 자, 이게 다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만드신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공소장 같은 경우는 보통 기소를 하게 되면 공개가 되는데 이런 걸 공개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재판 때 이게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윤미향 의원은 운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재판이 엄청나게 질질 끌면서요. 중간에 재판장도 뭐 사고로 해서 좀 바뀌고 하면서 지난 8월 달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야당 의원들이 거듭된 요구에 이제서야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 윤미향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것 자체가 저는 참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에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이 참 할머니들의 이 절규와 울분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회의원 한 명 같은 경우 보통 한 달에 한 월급을 1,000만 원 정도 세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9명의 때는 보좌관들과 비서진들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이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세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출당했냐?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그것 때문에 의원들 때문에 출당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당이 안 됐어요.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안으로 지금 출당이 된 겁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200번 넘게 사적으로 공금을 썼다. 이 의혹, 혐의가 적시된 검찰의 공소장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 윤미향 의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그 여당 의혹, 이재명 지사 의혹, 그리고 범야권인 윤미향 의원 얘기, 범여권인 윤미향 의원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보수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